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개인 파산과 재산 명시, 감치 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전국에서 문의 전하다가 되게 많은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5년 전쯤 첫 번째 영상을 이 재산 명시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 뒤에도 뭐 두세 번 정도 추가로 해서 영상을 올렸던 것이 있어서 보시고 연락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파산 절차를 이미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중간에 이 채권자 쪽에서 재산 명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명시기일에 출석해야 되는지 그 이후의 절차들을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명시 감치 명령이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간단하게 좀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압류라든가 통장 압류, 보험 압류, 임차 보증금 압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쪽에서 그 강제집행을 채무자한테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진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법원에 재산 명시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달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송달을 내보내고, 그래서 명시 기일이라는 날짜도 잡아서 법원에 출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출석하시는 채무자분이 법원에 가시면 재산 목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재산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하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 제출을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명시기일에 출석을 하시 않으시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이렇게 되면 감치명령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두려워들 하시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법원에 출석해 보시면 별거 아닌 절차이지만 직접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법원도 가야 되고 이게 잘못되면 감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좀 많이 두려워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런 결정을 받으시고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파산 신청을 이미 하셨는데도 그 이후에 이렇게 재산 명시 신청이 들어와서 또 연락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이 중간에 재산 명시가 왔을 때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될까? 이 부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셔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되시면 그 이후에는 개별적인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파산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강제 집행 절차인 거예요. 채권자 한 명 한 명 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서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다 조사를 하셔서 이 배당 가능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파산 관제인이 다 정리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배당 분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강제 집행하는 것은 막아줍니다, 법에서. 그래서 파산 선고 이후에는 새로운 강제 집행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던 강제 집행들도 효력을 다 실효시켜서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명시도 강제 집행으로 볼 수 있느냐? 재산 명시 절차가 압류와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독립적인 강제 집행 절차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명시도 우리 법률 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똑같이 파산 선고로 인해서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강제집행 재산 명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재산 명시는 신청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재산 명시 절차도 실효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산 신청을 하시고 진행 중인데 파산 선고 전에 재산 명시 결정을 송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명시 기일도 정해졌어요.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파산 선고가 났다고 하면 이 재산 명시는 파산 선고로 인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 미리 연락을 해주시고 법원에 내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법원에서도 실무상 그 재산 명시 절차를 취소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안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법원에서 송달이 왔는데 그 문서를 뜯어보지도 않으시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령이 난지도 모르고 나가지 않아서 감치 결정까지 이미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재산 명시가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된 감치명령의 효력도 같이 상실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감치명령도 역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으셨다고 하면 이 부분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종종 전화가 자주 오시는 부분이에요. 뭐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내가 파산을 진행해서 선고를 받게 되면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역시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똑같이 실효가 되어서 재산명시 절차에 나가지 않으셔도 되는지 그러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며 좋은 주제를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